시력을 찾아주는 안경 인공 수정체입니다. 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안과의 정호석 교수의 수업입니다. 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만큼 눈은 삶에서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의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제 질환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화가 되거나 질환이 생긴 눈의 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 안경 그리고 다초점 렌즈 안경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교수님은 혹시 시력 교정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굴절 수술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요즘들 많이 받으시니까요. 네. 지금 웃으시니까 너무 또 더 멋있어 보인다. 예. 네. 네. 그 노화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우리가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노안이 생기게 되면 가까운 물체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노안은 증상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젊었을 때 원래 눈이 잘 보이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멀리는 계속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정시형 노안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노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젊을 때는 먼 거리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오래 착용하셨던 분들이 가까운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아니면 안경을 들고 봐야 하는 근시형 노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젊을 때부터 가까운 거리가 뭔가 친구들보다 더 안 보였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불편해지는 원시형 노안인데요. 더 불편해지네. 이런 경우에는 친구분들보다 좀 더 빨리 노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노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러면 돋보기 써야지. 돋보기 안경이 딱 떠오르는데 언제 쓰는 게 제일 좋을까요? 몇 살 때 쓰는 게 제일 좋다. 그건 안 보일 때 써야죠.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버틸 때까지 버텨봐. 치아처럼. 그렇지. 안경 쓰면 더 나빠진다. 쓸 수 있을 때까지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봐 그러거든요. 네, 지금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사실 의학적으로 돋보기를 써야 되는 시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참으실 필요도 없고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가까운 걸 내가 볼 때 불편하고 뭐 친구분들 돋보기나 한번 써봤는데 눈이 굉장히 피로하지 않고 이제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착용해서 가까운 거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그래요?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네, 끝까지 불편해서? 버티실 필요 없습니다. 버티라고 한 친구 누구야? 일반적인 돋보기가 잘 맞지 않게 되는 근시형 노안이나 원시형 노안의 경우는 이 안과에서 정확한 도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안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돋보기 안경은 내가 자주 보는 거리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노안이 심하지 않을 때에는 한 개의 돋보기만으로도 여러 거리들을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나이가 더 들면서 노안이 점점 더 심해지면 여러 개의 돋보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돋보기 안경 네. 갈아서 이렇게 자주 쓰시는 네, 분들 그러신 많이 분들도 봤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약 30cm 거리에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한 60에서 70cm 정도 거리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거리에 맞춰서 각각의 돋보기를 준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서 도수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 한 번 맞춘 돋보기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해야 되는군요. 되는구나. 내가 이게 쓰던 안경이 왜 안 보이지?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군요. 네, 몇 년에 한 번씩은 한번 가서 체크하고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화면을 보시면 돋보기 안경의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뒤에서 말씀드릴 다초점 렌즈 안경이나 인공수정체에 비해서 이제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요.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빛번짐이나 눈부심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가 적기 때문에 이 걱정하지 않고 쓰실 수 있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 이 가까운 거리를 볼 때 썼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나가야 되는데 돋보기를 안 가지고 왔는데 밖에서 맞아요. 가까운 거 갑자기 봐야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네. 그리고 돋보기를 쓴 채로는 먼 거리가 잘 안 보여서 또 결국에 멀리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썼다 벗었다 하다 보면 안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요. 이 안경 하나에 초점 여러 개 있는 다초점 렌즈 안경 쓰시는 분들도 네. 많이 그러고요.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맞고요. 이 돋보기 안경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이 다초점 렌즈를 이용한 안경입니다. 네. 이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이 렌즈 위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먼 거리가 잘 보이게 되고 네. 렌즈의 아래쪽을 보게 되면 가까운 거리가 잘 보이게 되는 이중 초점 렌즈 안경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근데 이 이중 초점 렌즈 안경도 중간 거리는 잘 안 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 화면 오른쪽에 있는 누진 다초점 렌즈를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요. 네. 저렇게 세분화해놨어요. 아, 저렇게도 네. 알구나.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렌즈의 위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먼 거리, 중간 거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이 다초점 렌즈 안경의 장점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한 개의 안경으로 멀고 가까운 거리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오, 좋네요. 네, 하지만 이 이중 초점 렌즈의 경우는 앞에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중간에 구분선을 지나면서 도수가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도수가 변하게 되면 물체가 갑자기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아, 예. 예를 들면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우리가 이 시선과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아래로 보게 되면 초점이 가까이 맞게 됩니다. 하지만 계단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이 안 보여서 발을 헛디딜 수 있는 이런 그럴 수 위험성이 있네요.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중 초점 렌즈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매한 중간 거리가 잘 보이지 않아서 네. 누진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누진 다초점 렌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결국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단점이 아니, 있겠습니다.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 하시는 네. 분들 꽤 네, 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시선에 맞아야지 중간 거리 본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걸 계속 위아래로 할 이렇게. 수가 없고. 아니,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썼다 벗었다 아, 썼다 그래, 위로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가 맞췄다 보구나. 이렇게. 그러시는 네. 분들 많은데 그게 이제 적응이 좀 힘드니까 그러시는 거죠. 네, 적응이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돋보기 안경 그리고 다초점 렌즈 안경의 경우는 단순한 노안이 와서 가까운 거리만 시력이 저하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안이 오는 나이에는 다양한 노인성 눈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돋보기나 다초점 렌즈를 쓰더라도 잘 안 보이게 되면 반드시 안과에서 다른 질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예. 이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이 오. 왼쪽의 정상 우와. 이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 백내장 사진을 보면 수정체의 혼탁이 굉장히 심하게 와 있습니다. 많이 뿌렸네요. 세상에, 세상에. 네, 이 백내장은 60대 이상에서 약 70%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인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네. 이 백내장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시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약간 시야가 뿌옇게 되더라도 내가 금방 적응을 하면서 이 증상을 못 느끼고 자각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노안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 안과에 와서 검진을 받아보고 내가 몰랐던 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인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이 백내장은 이 카메라에서 보면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이 질환이기 때문에 이 수정체를 오른쪽처럼 이 저걸 통해서 보면 다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게 노안은 가까운 것만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 백내장 환자분들은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서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이 구분이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은 표지판에 글씨를 잘 못 읽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백내장 치료는 뭐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해야 네. 되겠죠. 백내장 치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약물 치료와 수술이 있습니다. 아, 약물도. 이 백내장 예방 안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안약은 이 수정체 단백질의 변성을 좀 줄여서 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안약이 백내장을 앞으로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완전히 막아주거나 아니면 이미 생긴 백내장을 다시 원래 수정체로 돌려주는 이런 효과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안약은 초반에 백내장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춰주고 그래서 수술 시기를 조금 늦추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네. 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실 텐데 네.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액정이 뿌옇게 보이면 네. 뿌옇게 돼서 사진이 뿌옇게 나오면 이 카메라 액정을 닦아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카메라 안에 렌즈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 렌즈를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것이 백내장 수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렌즈 교체. 쉽게 이해가 되네요. 네네네. 네, 이 백내장 수술을 안구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우리 눈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액정에 해당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각막이 되겠고 네. 이 수정체는 이 안쪽에 위치하게 되고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이 백내장입니다. 아, 예. 여기가 저렇게 하얗게 되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이 하얗게 되면 백내장이 생기게 되고 네. 이 백내장 수술할 때는 이 수정체에 있는 껍질은 최대한 보존한 채로 이 내부에 있는 수정체 물질만을 초음파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아. 그러면 이 주머니가 비어 있겠죠. 네네네. 그럼 이 빈 주머니 안으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만 해주고 이 안에 인공 수정체를 넣지 않게 되면은 네. 대부분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따라서 이 환자분들께서 이 백내장만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을 안 하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이 수정체 유화술과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세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백내장 수술의 경우는 한번 받게 되면 이 인공수정체에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은 반영구적으로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수정체 안에 이 수정체 자리에 넣어주는 인공수정체의 종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일반적인 인공수정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름처럼 초점이 한 군데에만 맺힙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보통은 이제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도록 맞추게 되고 부작용이 좀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 수술하고 나면은 먼 거리는 진짜 잘 보이지만 네. 이 중간 거리나 근거리는 좀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볼 때나 아니면 모니터를 볼 때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결국에 수술 후에도 안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아마 노안이 있거나 노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면서 노안을 교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노안 렌즈 삽입술 그리고 노안 백내장 수술 이것은 모두 이 수정체 유화술을 하면서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안과에서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백내장과 노안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 수정체 유화술을 하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 백내장과 노안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면 야. 그게 많이 비싸요? 이게 단초점 이중, 삼중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긴 한데. 네, 가면 갈수록 비싸집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수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할지 부작용은 없을지.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외부에서 걱정이 물질이 되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눈인데 눈에 뭐가 내게 아닌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물론 내 들거든요. 거가 최고겠지만 어쩔 수 네.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시는 거지만 네. 그래도 그 이물감 같은 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부작용이 걱정이 네. 돼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요. 네. 이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없었던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날파리가 떠다니는 것 같은 비문증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저런 삼중 초점 렌즈가 저렇게 보면 모든 거리가 잘 보이고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 같아요. 네, 저걸로 수술하신 분들이 간혹 이제 특히 밤에 빛이 번져 보이거나 이 굉장히 빛에 예민하고 눈이 부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원래 먼 거리가 잘 보이셨던 분들에서 일찍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이 수술하고 나면 저 삼중 초점 렌즈의 경우는 빛이 아무래도 좀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수술한 후에는 전보다 내가 먼 거리가 더 안 보인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거의 없고 또 나이가 젊으시고 또 원래 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저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딱딱 맞는 게 없어요. 그러네. 이게 남의 거 받아들이면 완벽할 수는 없고 빛번짐 있고 그러면 밤에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으시겠네요. 맞습니다. 이 밤에 그래서 밤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은 제가 말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정말 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앞서도 잠깐 비용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보험이 그래요. 적용되면 이거 건강보험 그렇죠. 적용될까요? 네, 앞서 이 단초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네. 하지만 다초점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막 많이 비싸고 그러진 않죠.
네, 됐습니다. 이거 병원에 직접 물어보셔야겠네요. 네, 네. 네. 아유. 네, 강연 마무리.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노안이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돋보기, 다초점 안경,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각각의 환자분들마다 그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이 눈에 잘 맞는 안경, 그리고 시기에 맞는 백내장 수술과 나에게 적합한 인공수정체 선택을 통해서 100세까지 잘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